예,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우리 하명주 KB 하나은행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아이카이스트 대표였던 김성진 씨가 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KB 하나은행에서 이 중소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4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러한 대출이 특혜성 대출이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이카이스트는 초기에 아시다시피 카이스트가 지분을 49%를 점하고 있고 또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아마 은행원이라면 뭔가 그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KB 하나은행은 대출 승인 직전 해인 2014년에 아이카이스트 부채 비율이 80%로 재무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2년 전인 2012년에는 부채 비율이 무려 647%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은행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출 당시에 아시다시피 대출이 2015년 7월 달에 처음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예. 나중에 네. 일괄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 보면은 하나은행의 여신 승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대출 받기 전해인 2014년에 그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한 비외감 법인 주식을 그 아이카이스트 관계사인 그 주 휴모션에 1.7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 관계자끼리의 거래는 얼마든지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해볼 만한 소지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고요. 특히 그 주식을 매도한 그 기업들 중에 아이타키온, 아이터치는 그 한국 기업 데이터의 기업 정보를 보면요. 2010년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신용평가가 없었다. 제대로 된 그러한 경영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런 대출은 취급이 불가능하다. 매출액 대비 대출 금액이 과도하다라는 이게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하나은행에서 내부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부 감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부실에 대해서 부실 심의를 해서 상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 한 10억 원 가까이 8억, 났지 않습니까? 8억 원 가까이 정도. 났는데 네. 이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은행에서 내부 감사를 안 하나요? 감사라는 것은 이제 부실 감사는 하지만 그 의원님 질문대로 그게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이게 어떤 잠깐만요. 예, 보통 이 첫 대출이 2015년 7월에 네네. 3억 원 규모로 이제 대출을 일어났는데 이 당시 보면은 지점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 3억 원 대출할 때 신용으로 이렇게 전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예, 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요.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 중소 스타트업 또는 뭐 창업기업 이런 자, 쪽에서 기술력이 그리고 있으면 우리 가능합니다. 증인께서는 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예,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2015년도에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그때가 제가 행장 취임하고 9월 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이카이스트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은행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아이카이스트 부사장이 정윤혜 씨 동생
정민혜 씨였다는 것도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이 2015년 7월에 최초 대출이 일어나고 네. 이 증인께서 그해 9월달 두 네. 달 있다가 하나은행장으로 승진을 했지요. 네. 승진을 하고 취임 직후에 9월 15일 날 김정태 지주회장 등과 함께 임원들이 그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지요. 네. 왜 방문했습니까? 예, 방문한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행이 뭐 공통적으로 그 핀테크다, 디지털 금융이다 해서 다양한 그 예를 들어서 금융의 패러다임에 예, 은행에 예. 도입할 제품을 뭐 검토하기 위해서 예, 방문했다 터치 이런 스크린 거지요? 관련해서 그러면 시연회가. 은행에 예. 이렇게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은행에 도입할 제품을 검토할 때 항상 이런 지주회장, 은행장 이런 분들이 그러한 중소기업에 방문을 하나요? 요거 하나 제가 일단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 신보 이사장님 요거 지금 잘 들으셨을 텐데 이 아이카이스트 대출 관련해서 신보에도 이제 대위 변제를 하면서 1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조사하신 거 있습니까? 먼저 저 부실이 발생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아이카이스트 앞으로 보증을 했을 당시에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특히나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그 이러한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조사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조사를 안 하십니까? 여기 상당히 특혜가 지금 의심이 됩니다. 이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증인께서 네. 제가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점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카이스트는 최초 대출이 2015년 7월 달에 구 외환은행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것은 구 하나은행에, 그때는 은행이 듀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15년 처음 대출 나갈 때는 하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나갔고, 그리고 또 법인도 달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출 나간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이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억 대출 이후에 신보서 10억을 또 담보로 대출을 했고, 그 다음에 7억을 해서 결국 2억은 본인이 상환을 했지만 8억여 원이 부실이 됐습니다. 지금 의혹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증언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관련돼서 어떤 대출의 압력이나 어떤 이 요구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몰랐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네. 보니까 네. 총 4회에 걸쳐서 20억 원이 대출이 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3억이 대출됐지만 처음 대출 당시부터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대출이 이제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뭐 우리 금융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도 계시지만 뭐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요즘에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각 은행이 공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나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 앞으로 여신 심사 능력이나 역량을 더 좀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감독 원장님, 네.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혹의 소지가 높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사에 들어가는 일이 그냥 의혹만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걸 검토해보고 저 검사의 필요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상당히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이 김영님 정리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 원장께서 그걸 추이 파악을 해보고 하시겠다 네네. 그랬으니까 그때 보고 판단하시도록 하고요.